안녕하세요. 창대 에듀케이션 주영동입니다. 이 시간에는 레이스팅거, 레이싱카 PPT를 한번 살펴보고 수업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스팅거는 레이는 레이저, 빔 이런 뜻이고요. 스팅거는 어, 찌르는, 찌르다, 뭐 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레이스팅거는 그 레이저 빔으로 이렇게 쏘는 그런 광선, 뭐 이런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면 스팅거 미사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3차 시로 수업이 구성됩니다. 첫 차시에는 음, 모터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동영상 보고 또 이제 카울 조립하는 것까지 1차시 수업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시 수업은 이제 조립하고 이제 기본 킷 완성하는 거 2차시 하고요. 좀 하면 또 3차시까지 해도 됩니다. 3차시에는 대회에서 레이싱 왕 선발 대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좀 수업 방법들을 쭉 한번 볼게요. 먼저는 이제 그 우리가 뭐 이론 수업이라고 이제 하는데 아, 모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번에는 저번에는 샤시에 대해서 알아봤죠. 봤죠. 이번에는 모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모터는 이제 그 레이싱카 모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많아서 한번 정리하고 싶었었는데 이번에 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일반적으로 많은 그 국제대회에서 기본으로 사용했던 모터, 튠 모터라고 합니다. 튠, 토크 튠, 랩 튠, 아토믹 튠 이렇게 있는데요. 요것들은 이제 보통 RPM이 분당 회전수가 15,000 정도 됩니다. 1분에 회전을 15,000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일반 우리가 갖고 있는 똥모터도 그 정도 속도는 나옵니다. 15,000 정도. 이게 바로 대회에 사용했던 모터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뭐 하이퍼대시까지 이렇게 2만 한 3천 넘어가는 모터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대회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올해 타미야 경기 규칙을 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다음은 이제 그 블랙 모터입니다. 우리가 레이싱카 블랙 모터 유명하잖아요. 블랙 모터, 블랙 모터. 너 블랙 모터야?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그죠? 블랙 모터는 보통 22,000 rpm 분당 회전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블랙 모터에서도 더 센 게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슈퍼 블랙 모터인데 이거는 이제 3만에서 4만 3천 정도 rpm 나옵니다. 훨씬 빠르죠. 이 정도 되면은 거의 뭐 트랙에서 총알처럼 튀어나갑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뭐 전설의 모터인데요. 요거는 정말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만 최대 RPM이 6만 RPM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당 6만 번을 회전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이거는 트랙이 올리면은 보이질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트랙을 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름이 이제 마그마가 붙어 있습니다. 마그마. 블랙 마그마 모터라고 합니다. 그 풀네임은 슈퍼 블랙 마그마 골드 블랙 모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 블랙 마그마 모터, 마그마 블랙 모터 이렇게 부릅니다. 저도 실제 본 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튠 모터 다음에 튠 모터, 블랙 모터, 그 다음에 이제 대시 모터 알아볼게요. 하이퍼 대시 모터. 요게 이제, 에, 최근에 이제 대시 모터, 대회에서 사용하는 대시 모터. 보통 21,200 rpm. 좀 더 빠른 마하 대시 모터가 있습니다. 24,500. 또 가장 빠른 울트라 대시라고 있어요. 요거는 27,500이죠. 그 파워 대시가 23,000, 또 라이트 대시는 대시 중에 가장 느린 건데, 튠 모터 바로 위에 급이죠. 그러니까 17,800 rpm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쓰는 그 모터는 똥 모터입니다. 똥 모터. 기본적으로 기본 모터를 똥 모터라고 하고 130 모터라고 하는데, 요거는 rpm 15,000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굉장히 빠른 겁니다. 여기에 에, 그 에너자이저 같은 알칼라인 건전지를 넣게 되면 얘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자, 이 모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이제 그 레이스팅거 박스를 오픈했을 때 들어있는 부품들 좀 알아볼게요. 제일 먼저 카울입니다. 카울은 우리가 차 뚜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멋있죠? 이 봉투를 뜯으면 이게 나오고 A파츠 부품이랑 같이 들어있습니다. 봉투에. 그 다음에 그 A파츠 부품입니다.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잊어먹는 매손인 매손. 플라스틱 매손. 조심해야 됩니다. 분실안 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샤시. 차대죠, 차대. 차바닥. 샤시. 슈퍼2 샤시입니다. 샤시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알아봤죠. 다음은 C파츠 부품입니다. C파츠는 이제 휠과 타이어입니다. 휠 타이어를 이렇게 먼저 결합해 놓으십시오, 이걸. 먼저 결합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무늬가 있는 타이어가 밖으로 나오게 결합해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이. 여기가 바퀴죠, 여기가 밖에. 이 두 개는 안쪽 들어가는 면이고, 밖에 면. 밖에 면이 좀 무늬가 나오게끔 해서 조립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있는 게 후방 범퍼. 나중에 이제 후방 범퍼 여기에 2파이 6mm 볼트로 두 개를 조여서 고정하면 되겠습니다. 조립 설명서. 실제 우리 친구들이 조립할 때는 이 조립 설명서를 보고 조립합니다. 조립 설명서가 이해가 안 될 때 제가 만들어둔 교재, 사진으로 되어 있는 교재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봉투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봉투로 되어 있죠. 이걸 뜯어내십시오, 이게. 뜯어내가지고, 이거는 이제 첫 차시에 하는 게 아니라 두째 차시에, 두 번째 차시에 이걸 뜯어서 박스에 담습니다. 자, 여기 안에는 이런 이제, 에, 부품들이 있죠. 볼트, 너트, 와샤. 이게 와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터미널 단자들. 또 이게 크라운 기어, 스피드 기어. 요거는 보스 기어라고 합니다. 또 윤활유 있고요. 바퀴축, 샤프트, 모터, 또 요거는 이제 전방 롤러입니다. 전방 롤러. 이 오링을 여기에 감아서 결합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박스에 담으십시오. 이건 2차 시에 해야 됩니다. 이건 2차 시 수업 시작할 때 해야 됩니다. 1차 시에는 어차피 뭐 스티커 붙이니까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2차 시에 이렇게 이제 먼저 박스에 반드시 이름을 써야 됩니다. 1차 시에 박스가 딱 지급되면 아이들이 이름을 써야 됩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네임 스티커에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아예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그것도 편한 것 같아요. 아이들 이름 쓰라 그러면 뭐 중구난방으로 써놓으니까 어떤 친구는 바닥에 쓰고 옆에 쓰고 하니까 아, 앞에 이렇게 딱 정해진 위치에 스티커로 붙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공급 박스를 만들어 주십시오. 2차 시대합니다, 이건. 자, 첫 차시에는 이제 카울 조립하고 스티커 붙이기. 이걸로 이제, 에, 첫 차시를 마칩니다. 그 카울 조립도 쉽고, 스티커 붙이기도, 레이스팅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끝나면은 동영상을 좀 보든지,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을 때우시기 바랍니다. 부품은 이제 카울 부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쪽에 붙여줍니다. 양쪽에. 요거는 이쪽 면에다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것도 플라스틱이라서 부러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붙이게끔 아이들에게 잘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스티커 붙이기인데요. 요거를 어, 이런 정해진 위치에 잘 붙여야 됩니다. 잘못 붙였을 때는 한 번 정도 떼가지고 다시 붙여도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찢어지고 막 그러면은 보기 싫잖아요. 그러면 이제 에, 저희 회사에서 지급했던 그 우드락 본드 있잖아요. 우드락 본드가 일반 풀보다는 잘 붙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떨어진 부분에다 붙여서 바르십시오. 그러면 견고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예쁘게 붙여야지만 아이들이 재밌게 갖고 놉니다. 한쪽이 찢어져 있거나 뭐 잘못 삐뚤어서 붙이면 볼 때마다 속상하니까 애들이 잘 안 갖고 놀려고 그러겠죠. 요거는 망가지지 않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뭐 나이 먹어도 갖고 있어요. 버리지 않으면 계속 이제 작동합니다. 자, 스티커는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요거를 이 카울 위에 그대로 옮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물론 위치는 약간 다른데, 요게 일로 가잖아요. 그죠? 요게 일로 가고, 요것은 이쪽에, 요것은 이쪽에. 이것이 이쪽에 이것이 이제, 지금 사진은 좀 잘못했는데, 요거는
이쪽에 붙여야 돼.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면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요것도, 이렇게 올리면은 이것이 여기 가는 게 아니겠죠. 그죠? 아, 제가 잘못됐네요. 이렇게 가야 되겠죠. 요것도 막 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스티커를 그대로 이 위에 올려놓는다 생각하고 방향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스티커 붙이는 것까지 해서 이제, 에, 1차 시가 마무리됩니다. 아이들이 스티커 붙이는 걸 최대한 천천히 정성껏 붙일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후다닥 붙여놓고, 다 붙였어요. 뭐 다음 진도 나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애들 없도록 좀 천천히 이렇게 정성껏 붙이게 하시고, 음, 또 이렇게 이름을 또 써야 됩니다. 여기다가 뚜껑에다가 잘 이름 쓰게 하시고, 이름 쓰는 게 좀 지저분하다 그러면 이런 스티커를 가위로 잘라주세요. 잘라가지고 여기다 이름 써가지고 이런 여유 있는 공간에 붙이는 것도 센스겠죠. 자, 이렇게 해서 1차 시수업을 마무리하시고 2차 시수업입니다. 이건 기본 kit을 이제 완성을 이제 하는 거죠. 2차 시 때. 그래서 이제 1차 시에 수업이 끝나면 그거를 그대로 박스에 담아서 다시 이제 선생님께 제출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 받아와가지고 이제 다음 차시에 가지고 와야 됩니다. 첫 차시에는 그냥 가지고 와서 다시 가져가면 됩니다. 두 번째 차시는 이제 가지고 온 거를 이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잘 안 돌아요. 뭐 이런 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안 돼요. 못 하겠어요. 뭐 이런 저학년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하는 데까지 해봐. 선생님이 집에 가서 제대로 만들어 올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수업 시간에 만들어 주는 거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만드는 데까지 만들어 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그 질문 이렇게 이제 하지 않게끔 유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업이 편해요. 차라리 집에 가서 그냥 9시 뉴스 보면서 천천히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업을 최대한 천천히 진행하십시오. 3차 시대 대회 안 하면 어떻습니까? 4차 시대 대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천히 수업을 진행하십시오. 방과 후는 12차 시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진로 체험이나 이런 것하고 다르게 시간에 구속을 받지 마시고 천천히 집에 가서 저기 저 하기 싫으시면 수업 시간에 다 하겠다 하면 천천히 하시면서 하나씩 다 보고 체크하면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조립해야 될 게 샤시 위에다가 크라운 기어 두 개와 보스 기어 샤프트를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어려워 하면은 요걸 사진으로 이렇게 PPT 띄워주시고 똑같이 이런 모양을 이렇게 모양대로 배치한 다음에 놓게 하시면 됩니다. 부품을. 크라운 기어는 이쪽으로 이 방향으로, 뒷부분은 이 방향으로. 예. 보스 기어는 뭐 아무 쪽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파란색 기어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크라운 기어, 보스 기어, 샤프트 결합을 샤시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매손입니다. 이번 그 조립 때 가장 난해한 부분이 매손이에요.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매손을 그 A파츠에서 떼가지고 요 아일렛은 봉투에 들어 있습니다. 5개 들어 있습니다. 하나가 여분으로 더 들어 있어요. 요거 아이들이 분실하지 않도록 어, 최대한 박스 안에서 조립하게 하세요. 박스 안에서. 박스를 벗어나면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바닥에서 떼구르르 굴러가면 찾기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조립을 하냐면 이렇게 하나씩 4개를 조립해 가지고 이 쇠가 많고 쇠가 적잖아요. 이 적은 부분이 안쪽 들어갑니다. 쇠가 많은 부분이 밖으로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4군데를 다 하고 나서 이렇게 윤활유를 조금씩 여기다가 발라주세요. 조금씩. 좀 화장지를 갖고 가셔서 아들이 윤활유 손에 묻으면 닦아주시고요. 조금씩 이렇게 발라주셔야 됩니다. 이곳은 바퀴축이 이 아일렛에 안에서 돌기 때문에 둘 다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 많이 나고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윤활유를 좀 발라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퀴축 이렇게 넣으시기 바랍니다. 바퀴축은 각이 있습니다. 이게 육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육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처음에 조립했던 크라운 기어, 보스 기어 요것도 육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각에 딱 맞아야지만 들어가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돌려보고 그 자기 자리를 잡아서 넣어야 됩니다. 억지로 막 박아놓으면 안 돼요. 육각, 요것도 육각이고
바퀴축도 육각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맞춰야 됩니다. 맞추면 쏙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그 조립했던 이 바퀴를 양쪽에 이렇게 놓고 양손에서 양쪽에서 이렇게 양쪽에서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 쉽게 들어가요. 아니면 이제 한쪽을 이렇게 조금 결합해 놓고 이걸 세워서 위에서 다른 쪽 바퀴를 눌러도 들어갑니다. 이걸 너무 세게 눌러서 이 샤시에 이 휠이 낑기면 이게 이제 안 돌겠죠. 뻑뻑해서. 고장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오, 건전지는 뜨거워지는데 안 돌아요. 그러면 이겁니다. 여기를 약간 헐겁게 해줘야 됩니다. 바퀴를 축에서 조금만 빼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잘 돌 겁니다. 건전지가 뜨거워질 때 증상이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터미널 단자 결합입니다. 요 1번 A 파츠에서 요걸 떼내고 봉투에서 요 이제 그 황동이죠. 황동 요거를 이제 두 개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결합합니다. 이렇게 결합하고 이렇게 결합. 이 부분이 똑 소리가 나게 들어갑니다. 또 이 부분이 똑 소리가 납니다. 이 양쪽의 부분이 똑 소리 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분해가 안 돼야 되겠죠. 자, 이거는 여기에 건전지 여기에 이 부분에 건전지가 닿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부분이 건전지 닿아요. 이 건전지가 헐렁헐렁한 데 있어요. 분명히 AA 건전지를 드렸는데, 이거 잘 안 맞아요. 건전지가 이건 작나 봐요. 이런 분이 있어요. 간혹, 진짜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거는 이 부분이 쑥 들어가서 그래요. 이 부분을 약간 드라이버로 살짝 들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드라이버 드리는데, 그 드라이버로 여기 옆에 끼워가지고 살짝 제껴주시면 얘가 좀 더 튀어나오죠. 그러면 건전지하고 맞겠죠. 자, 건전지 안 맞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면 이 부분이죠. 반대면이 바로 이제 에, 모터의 부분이 모터가 이제 닿는 부분이에요. 반대면이. 그래서 이 긴 쪽에 붙은 여기가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 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단자가 짧은 단자가 플러스 극이 붙게 됩니다. 자, 뭐 이거 몰라도 됩니다. 그건 모터와 피니언 기어 결합하기. 이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또 고장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피니언 기어를 여기 박는데 너무 깊이 쑥 박아가지고 이 피니언 기어와 나중에 그 스피드 기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기어가 정합이 안 돼요. 따로 놀아요. 길이가 달라서. 이거 안 됩니다. 이러면 모터는 윙하고 도는데 어떻게 바퀴가 안 돌아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피니언 기어를 어, 스피드 기어와 잘 이렇게 에, 정합되게끔 너무 길게 빠져나와도 안 되고 너무 안으로 들어가도 안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피니언기를 책상 바닥에 놓고 위에서 이렇게 모터 축을 눌러서 꾹 눌러가지고 끼우면 딱 이렇게 맞게 예, 결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모터와 피니언기어 결합을 해주시고요. 피년기어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요거는 분실할까 봐서 하나 더 있는 게 아니라 요거는 너무 고속 모터를 쓰다 보면 이게 깨지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합돼야 됩니다. 요 끝이 딱 맞죠? 피년기어와 모터축 끝이 딱 맞죠? 네,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 모터와 피년기어가 이제 결합되면은 이거를 이제 아까 만들었던 그 터미널 단자하고 결합시켜야 됩니다. 지금 결합을 시켜야 되는데 컴퓨터가 좀 버그가 있네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펴면 이 모터의 쇠 부분이 여기 쇠 부분에 닿아야 됩니다. 양쪽이 닿아야 되고 요 피니언 기어가 모터의 피니언 기어가 여기 구멍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렵지 않겠죠? 이렇게 됩니다. 조립하면은 이렇게 이런 모양을 띄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스피드 기어, 스피드 기어를 모터 뭉치에 결합하는 건데요. 이 스피드 기어와 모터의 피니언 기어가 돌면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그 우리가 윤활유 발랐듯이 이 부분도 피니언 기어 축이죠. 이게 아주
요거는 이제 스피드 기어 축이죠. 스피드 기어 축이, 이 쇠 부분이 굉장히 많이 회전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도 윤활유를 발라주셔야 됩니다. 그러지만 소리도 조용하고 또 회전이 잘 됩니다. 요거를 발라서 이제, 에, 이렇게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꽂아주세요. 예. 여기 이 스피드 기어 축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볼록 튀어나온 이곳이 이쪽에 들어가게 결합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똑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똑소리가 나게, 네, 똑소리가 나게 결합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이 헐렁하게 결합돼 가지고 모터는 도는데 바퀴가 안 돌아요 하는 분도 많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피니언 기어와 스피드 기어가 아니죠. 그렇죠. 피니언 기어와 이 스피드 기어가 이렇게 결합돼야 됩니다. 아주 잘 결합된 거죠. 이게 딱 맞잖아요. 그죠? 여기하고 이렇게. 이게 더 들어가 가지고 여기하고 안 맞아 버리면 안 돌아요. 바퀴가 안 돌겠죠. 당연히 헛돌겠죠. 이게 너무 튀어나와도 여기하고 닿으면 잘 안 돌겠죠. 요걸 잘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부분 아닙니다. 자, 스피드 기어 뭉치의 윤활유 바르기. 네. 이 스피드 기어와 피니언 기어가 만나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많은 마찰을 일으키겠죠. 이게 막 15,000 RPM으로 돌기 때문에 계속 여기다 윤활유를 조금 이렇게 찍어서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결합하면 이제 다시 못 듣기 때문에 이 크라운 기어, 이 샤프트가 닿는 앞뒤에도 윤활유를 좀 발라주십시오. 이 레이싱카는 사륜 구동합니다. 이 샤프트 이 샤프트 기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돌리면 이 기어가 따라 돌잖아요. 그렇죠? 얘도 힘을 받고 똑같이 힘 받습니다. 그래서 사륜 구동입니다. 4WD 자동차입니다. 윤활유 발라주시고요. 여기도 모터 뭉치와 샤시 결합하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요 모터 뭉치를 우리가 결합했지 않습니까? 여기 윤활유도 발랐고 뚜껑도 발랐죠. 닫았죠. 요거를 요렇게 이제 뒤집어서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고 이 모습이 되겠죠. 예. 그래서 차바닥에서 본 모습입니다.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고 여기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두 개가. 그래서 꾹 눌러가지고 딱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잘 들어가고 나면 이제 어려운 부분 이제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 단자, 덮개 결합하기입니다. 이거 차의 앞부분이죠. 이건 앞바퀴 부분에 이제 스위치를 결합합니다. 스위치는 바로 이 동그란 원 안의 모형처럼 집어넣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방향으로 해도 결합되지 않습니다. 꼭 이 방향만 결합이 됩니다. 이렇게 이 방향 기억하시고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자죠. 이게 이제 건전지가 이렇게 닿는 단자입니다.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써 있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건전지가 닿지? 이렇게 이제 의심이 되지만 똑같이 사진처럼 넣어주십시오. 여기 안에 이렇게 넣어주십시오. 이게 이렇게 이 모양이 되지 않고 왜곡되면 틀어지면 이제 스위치를 켜도 잘 켜지지 않고 스위치를 꺼도 꺼지지 않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 모양 그대로 유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틀어졌으면 그냥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똑같이 이렇게 이 모양처럼 비틀어 주시면 됩니다. 자, 스위치 단자가 변형되지 않도록 해서 자, 여기에 꽂는 거, 요거 주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제 뚜껑을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뚜껑 닫아서 이게 이제 요동하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요게 바로 뚜껑인데요. 요게 뚜껑인데요. A 파츠에 붙어 있죠. A 파츠에서 이걸 떼내 가지고 붙이시는데 요게 요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요. 이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억지로 막 꽂다 보면은 부러져 가지고 이거 헐렁헐렁해 가지고 아이들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꽂을 때 요걸 요 볼록 한 번 다른 데 꽂아 버리면 부러지겠죠. 그래서 여기 부러지지 않게끔 주의를 시키시고 꽂아 주십시오. 자, 꽂으면은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겠죠.
슈퍼 다시 원이 거꾸로 나옵니다. 거꾸로. 예, 거꾸로 나와야 정상입니다. 거꾸로 오도록 이렇게 꽂아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스위치 단자도 이제 잘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후방 범퍼입니다. 어, 차를 뒤집어야 됩니다. 뒤집어야 돼요. 뒤집지 않고 하신 분도 있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 뒤집어 가지고 요거를 여기에다 꽂아 주셔야 됩니다. 두 개를. 그리고 봉투에 들어있는 6mm, 길이가 6mm라는 뜻이에요. 두께는 2mm입니다. 2mm. 두께 보통 파이라고 하는데 2파이에 6mm라고 합니다. 요거에다가 와샤를 꽂아줘야 돼요. 반드시 와샤를. 와샤를 꽂아야지만 플라스틱이라서 세게 이렇게 결합을 해도 플라스틱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결합됩니다. 이렇게 해서 양쪽에 이렇게 이제 볼트로 꽂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 먼저 볼트를 손으로 눌러서 고정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이 이 모양대로 해놓고서 이 볼트를 손으로 좀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볼트가 구멍이 있기 때문에 타고 들어갑니다. 좀 그래서 고정이 돼요. 고정이 돼요. 적당히 고정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드라이버로 저희가 회사에서 드린 드라이버를 가지고 끝까지 돌려주면 됩니다. 네. 요거를 헐렁하게 이제 아이들이 돌리는데 헐렁하게 해놔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집에 가서 끝까지 돌려주시면 돼요. 돌린 데까지만 돌리라고 하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 잘 이렇게 결합을, 후방 범퍼를 결합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후방 롤러, 뒷롤러죠. 그러니까 뒷롤러를 결합하는 겁니다. A파츠에서 똑같이 이 부품을, 롤러 부품을 떼내신 다음에 어, 봉투에 들어있는 볼트 중에 가장 큰 볼트가 4개 들어있습니다. 요 볼트죠. 요 볼트가 4개 들어있는데 여기에 이제 볼트에 롤러를 꽂고 그 위에 와샤를 넣습니다. 이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큰 볼트, 롤러, 와샤 이렇게 넣어서 완성품이 요겁니다. 요거를 갖다가 처음에 이제 우리가 했듯이 여기다 아, 두 개인데 바퀴 두 개인데 안쪽 바깥쪽 아무 때나 해도 됩니다. 저는 바깥쪽에 잘 하는데 바깥쪽에 이렇게 구멍에 넣고 손으로 꾹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고정이 돼요. 요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요 밑에다가 손을 받치고 드라이버로 조여주면 안 들어갈 때까지 조여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뒷 범퍼와 롤러는 결합이 끝났고요. 전방 앞 롤러 결합하기입니다. 자, 요거 있었죠, 봉투에. 요걸 떼가지고 여기에 오링을, 고무링을 이렇게 양쪽에 발라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 순서대로 똑같이 아까 큰 볼트, 롤러, 와샤순으로 결합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자, 똑같이 뒷롤러처럼 이렇게 앞 범퍼, 제일 바깥 구멍에 해도 됩니다. 아무 구멍이나 이렇게 해서 손으로 눌러서 일단 반 고정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버를 조입니다. 고정을 시키지 않고 이렇게 조이려면은 맞추기가 힘들어요. 피트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손으로 일단은 찔러서 어느 정도 고정이 되게끔 고정시켜 놓고 드라이버로 조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전지를 이렇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이렇게 구별해서 표시된 대로 꽂아주면 되고 건전지 덮개 홀더 요거를 덮개를 이렇게 해서 고정시켜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첫 차시에 조립했던 만들었던 카울 뚜껑을 이렇게 차 위에 덮어주고 여기를 이렇게 이제 에, 부품으로 이 마지막 남은 부품이죠. 이게 마지막 남았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이제 여기를 세로 축에 세워서 집어넣은 다음에 오른쪽으로나 또는 왼쪽으로 돌려서 똑 소리가 나면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부분을 먼저 결합해야 됩니다. 이 앞부분을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 이제 에, 여기를 결합합니다. 카우를 결합할 때 여기를 먼저 결합한 다음 그 뒤에 여기를 결합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시 수업이 끝났죠. 3차 시대회입니다. 3차 시대회는 이제 레이싱카 선발대회인데 이때는 이제 랩 타이머를 다운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해봤었는데 랩 타이머
연습해 봤듯이 다운을 받으십시오. 이거를 플레이스토어에다가 안드로이드 폰이나 안드로이드 폰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 미니 4WD 또는 랩타이머 치면은 이제 요게 4 곱하기 4 요 모양의 이제 그 어플이 나옵니다. 그거를 까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랩타이머 치니까 여기 나왔죠. 4 곱하기 4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열기 하시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하고 그리고 스타트 누르면 이제 얘가 사진 촬영하면서 찍어줘요. 스타트. 그래서 이제 베스트 랩, 에버리지 랩, 월스트 랩 이렇게 돼 있는데 에버리지 랩 가지고 이제 그 등수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스피드 경기할 때는 이렇게 스타트를 누르면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요. 왜냐하면 가속이 붙었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제대로 안 나온 거죠. 그 두 번째부터는 얘가 기록됩니다. 얘가 민감하게 움직일 때마다 찍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지 않게끔 잘 고정을 트랙 위에다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요건 옵션 설정하기인데 옵션 설정하기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이제 이런 다이도 있는데 없으면 그냥 젓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그 트랙 위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트랙 위에 요건 이제 트랙이 없을 때 제가 고무 호스로 이렇게 트랙을 만들어서 여기다 올려가지고 했는데 뭐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옷걸이로 만들어가지고도 했습니다.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회를 하는 거죠. 개인전, 호스로 하는 개인전은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동시에 놨을 때 두 개가 서로 가까워지게 되면 누가 이길까요? 네, 뒷차가 승리하는 거죠.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3cm 간격으로 놨는데 사이가 벌어졌어요. 그럼 누가 이겼죠? 네, 앞차가 이긴 겁니다. 요거는 잘 생각해 보면 나옵니다. 가까워지면 뒷차가 승리, 멀어지면 앞차가 승리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호스로 스피드 경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승자를 뽑아서 또 우승자끼리 하고 또 우승자끼리 해가지고 최종 결승을 뽑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근데 아이들이 요거 좀 시시해 하겠죠. 호스는 이런 트랙들이 있는데 이 트랙이 이제 뭐 시키면 다음날 오늘 시키면 내일 옵니다. 3만 얼마인데 요걸 사십시오. 요거 사가지고 우리 회사에는 요 트랙이 지금 다수 있는데 이 트랙은 뭐 무거워서 남자 선생님들 외에는 가지고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트랙 사시면 가볍고 좋아요. 이 트랙을 여자 선생님들 사십시오. 이 트랙으로 이제 하면 됩니다. 나중에 필요 없으시면 저희 회사에 이렇게 다시 수업 끝나시고 주시면 저희가 중고가로 사드릴게요. 버리지 마시고 저희들한테 다시 파시면 됩니다. 회사에. 자, 이렇게 이제 해서 그 팀전, 게임전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호스트랙 2인전 이렇게 해서 호스트랙 이렇게 이제 선발대회 해가지고 하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방법들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지금 너무 길어져서 줄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레이싱왕 선발대 트랙을 활용한 레이싱 선발대 다 있죠. 잘 읽어보십시오.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레이싱왕 선발대회 하는 게 사실 거의 대부분 그 건전지빨입니다. 그래서 건전지를 수업 첫 차시는 필요 없죠. 두 번째 차시까지는 필요 없었어요. 저희 회사에서 드린 걸로 이제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세 번째 내시황 대회는 반드시 아이들에게 그 알칼라인, 망간이 아니에요. 알칼라인 건전지 하나씩 가져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알칼라인 하나하고 우리 회사에서 직접 망간하고 이렇게 하나씩 넣어가지고 이제 그 하면은 속도가 적당합니다. 알칼라인만 넣으면 무지 빠르고요. 망간만 넣으면 너무 느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게임을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요거 알칼라인 건전지 요거 우리 회사가 지급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 아주 망간 건전지 이게 이제 알칼라인 건전지 알칼라인 써있죠. 알칼라인 건전지라고 요걸 애들이 하나씩 갖고 해야 됩니다. 두 개 갖고 온 애들도 있는데 뭐 두 개 갖고 온 애들은 뭐 하나 단층 줘도 됩니다. 두 개를 동시에 우리 차에 꽂아버리면 총알처럼 튀어나가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탈하지 않고 트랙을 이탈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차 이게 바로 이제 우승자죠. 그거를 이제 이 배터리 양으로 사실 이제 가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빠르면 이탈하면은 좀 방전시켜야 됩니다. 너무 느리면은 이제 건전지를 좀
요걸 바꾸든지 요걸 바꿔가지고 건전지를 좀 빠르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탈하는 이탈하지 않고 가장 빨리 회전할 수 있게끔 이 건전지 양을 이렇게 체크해서 대회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승의 이제 관건이죠. 자, 제 PPT를 잘 읽어보시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스킵했는데 잘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정말 그걸 해내는지 분명히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우승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재밌게 대회를 마지막 차시에 하시기 바라고 대회 우승한 친구에게는 반드시 이제 어떤 보상을 타이틀 하나 이제 우리 다이소 같은 데 가서 사가지고 아니 인터넷에 저렴한 거 사가지고 가지고 가서 타이틀 걸고 이렇게 게임을 하면은 수업이 매우 재밌습니다. 이 수업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또 몰려오기도 합니다. 보통 이거를 어, 분기마다 다른 레이싱카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걸 받으려고 모으려고 오는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많은 시간 이렇게 PPT 수업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말 이거는 수업을 살리면 너무 좋은 수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잘 몰라요. 첫 분기 할 때는 그냥 정말 정신없이 하는데 두 번째부터는 이제 선생님이 뭐가 AS가 나고 뭐가 문제구나 하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수업이 굉장히 편합니다. 다른 수업보다 훨씬 편합니다. 이 수업이. 그리고 부담이 없어요. 이 수업은. 그래서 이제 레이싱카에 대해서만 조금 알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가서 미니 사구, 뭐 미니카 이런 거 치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재미있게 수업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